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6월 9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오는 10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09%, 그리고 S&P 500 지수 플러스 0.02%,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 0.31% 이렇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하락 마감되었지만 S&P 500 지수랑 나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 상승 마감되었네요. 이번 주 목요일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경기의 심리가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또다시 높아질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 자산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계감이 부각되는 모습이었죠. 시장에서는 5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동월 대비 3.4% 올랐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4월 무역 적자가 689억 달러로 전월보다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시장 예상치였던 69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쳤다라고 봤고 또 수출은 늘었지만 수입이 줄어들면서 적자 폭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되었습니다. 미 노동부는 4월 구인 이직 보고서를 통해 구인 건수가 930만 건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반면 전미자 영업연맹은 5월 소기업 낙관 지수가 4월 99.8보다 낮은 99.6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일 발표되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투자자들은 주시하고 있고 물가 상승 압력이 또다시 높아지면 위험 자산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계감에 지수는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세계은행은 올해 전 세계 성장률이 197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날 발표한 반기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를 5.6%로 제시했습니다. 세계은행의 데이비드 멜페스 총재는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반가운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죠. 그리고 미 국무부가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등 경제 정상화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 국무부는 멕시코와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등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여행 경보를 1단계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여행 권고 수준이 조정된 데에 따른 것으로 61개 나라에 대한 여행 권고 수준을 완화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날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1월 전망한 4.1%에서 5.6%로 상향 조정했고 특히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3.5%에서 6.8%로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개장 전 미국과 유럽 주요 언론사 사이트를 비롯해 블룸버그, 레딧, 아마존 등의 사이트가 일시 마비됐다는 소식에 일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사이트가 모두 복구되면서 영향은 제한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미국 내 랜섬웨어 공격 사태와 관련해 암호화폐가 미친 영향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반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최근 유명 기업과 공공인프라 시설들이 타깃이 됐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11일에 있을 G7 정상회의에서도 랜섬웨어와 관련한 비트코인 문제가 주된 논의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원유 수요 회복 기대감 지속 등이 상승했는데요. WTI 7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82달러, 플러스 1.18% 상승한 70.05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기술주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빵주라고 불리는 종목들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존이 2.07%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러스 0.67% 소폭 올랐네요. 반면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내 5월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25% 떨어진 603.59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밈 주식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열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딧 토론방에서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밈 종목으로 떠오른 헬스케어 관련주 클로벌 헬스의 주가가 전날 32% 상승한 데 이어서 이날 85% 치솟았습니다. 패스트푸드 업체 웬디스 역시 25% 넘게 올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밈 주식 열풍을 이끌고 있는 일명 레딧개미들이 다음 먹잇감을 발견한 모습이었던 거죠. 이날 클로벌 헬스와 웬디스 등이 새로운 타깃이 되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이날 클로벌 헬스는 85% 급등을 하고 또 페이스북 부사장 출신 사마트 팔리아티피아의 스펙 기업을 통해 상장된 클로벌 헬스는 의료보험 스타트업인데 또 한편 패스트푸드 회사인 웬디스는 특별한 소식 없이도 25%나 올랐던 거죠. 현재 1,0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이 두 기업에 대한 언급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레딧의 타깃으로 선정된 게임스톱은 올 초 대비 1,450% 그리고 AMC는 무려 2,430% 폭등했기 때문에 클로벌스와 웬디스에 대한 관심 역시 더욱 커질 전망인 거죠. 한편 월가에서는 이러한 레딧 광풍을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레딧의 밈 주식 열풍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올여름에 크게 주저앉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왔죠. BTIG의 엠마누엘 전략가는 앞서 밈 주식들의 투자 열기가 식으면 지수도 약세를 보였다며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매매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또 이렇게 종목별로 보면요. 네,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여기 반도체 쪽 조정도 받았고, 코인베이스 약한 흐름 이어가고 있죠. 요즘에 또 워낙에 비트코인, 코인장이 좀 약세다 보니 이 암호화폐 쪽에서 코인베이스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도 어제 좀 흐름이 좋았던 거 오늘 또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이었고, 카드 쪽은 그래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음식료 쪽도 흐름이 괜찮네요. 유통이라든가 경기민감주 쪽 아직까지 흐름 아주 괜찮게 흘러가고 있고, 어제에 이어서 리콜라랑 연료전지 쪽 흐름이 세네요. 석유 쪽도 이번에 70불이 또 WTI까지 70불이 넘어서면서 이 석유 쪽 다시 크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버진 갤럭틱 큰 폭의 상승이 이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우주항공 섹터가 어제 또 좋은 흐름 보이다가 윗꼬리 달고 빠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또 추가적으로 흐름이 살아날지 어쩔지 한번 체크해봐도 좋겠네요. 요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은 좀 매도 포지션이었고, 기관은 또 매수 포지션으로 잡아주면서, 우리나라장 뭐 흐름이 그렇게 세지도 약하지도 않게 그냥 무난하게 흘러왔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떻게 될지. 사실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외국인의 매도량이 또다시 나오지 않을까 한번 추측을 해보는데요. 또 장은 열려봐야 아는 거니까 오늘도 주식누나랑 같이 한 12시에 라이브 방송 만나가지고 시장 시황 체크하면서 종목도 같이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 오늘도 12시에 만나요.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